위에 평화의 염원을 담아서 힘찬 구호로 이제 한번 외치겠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평화를 준비하라!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에 살자! 평화에 살자!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사태에 미국이 확투화한 원자폭탄, 즉 핵폭탄으로 무수하게 죽어가신 한국 원폭 피해자와 그리고 여전히 그 원폭의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그리고 삶을 너무나 힘든 삶을 하지만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핵무기가 없는 그날을 위해서 삶을 지속하고 계시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묵념 바로 임을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어서 나가니 산자여 가라. 어서 나가니 산자여 가라. 한미일동맹 구축 반대한다! 한미동맹 구축 반대한다! 한반도 핵전쟁을 부르는 한반도 핵전쟁을 부르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 폐기하라!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 폐기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꺾고 평화 심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오기 직전에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이동욱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평화로 인사드립니다. 평화! 지난주 화요일날 그 소송이 갔다 오고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어제까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까지 사실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번 독감은 그렇게 아파요? 몸살기가 전신이 막 아픈 게 힘이 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 목요일은 소송리에 못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제 박성민 우리 자문위원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형님 독감 나한테 옮았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 예, 다들 독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독감 진짜 독해요. 병원을 2번이나 가고 약을 5일분을 먹었는데요. 아직까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드 반대 투쟁을 한 지 8년째입니다. 참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반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가장 기본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미국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하자는 거 거절 못하고 늘상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드도 미국이 요구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라는 건 사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압니다. 아는데도 미국이 요구하니까 우리 약소국인데 해야 안 되나?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이익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하면 안 돼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실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자국민들을 해로운 길로 끌고 가는 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는 꼬라지 보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진짜 겁납니다. 미국의 공무원만 따라다니다가 미국 발목만 잡고 있다가 핵전쟁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얘들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아마 지는 안 죽나 봐, 전쟁이 일어나도.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죽는 건 우리 젊은이들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뭔 죄가 있었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다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예, 이런 그 현실이 참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억울한 걸 아니까 우리 또 투쟁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8년 정도 투쟁을 했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최소 8년은 더 해야 안 될까? 8년 좀 짧으면 한 80년 갈까요? 8개월만 하고 말까요? 그거 좋습니다. 8개월 만에 우리 미국 좀 제발 우리나라에서 떼내고 우리끼리 진짜 우리끼리 하면은 우리 민족은 저는 상당히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끼리 하면은 우리 민족 금방 통일할 겁니다. 맞죠? 네. 저 우리 민족끼리 하면 우리 민족 금방 통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일만 이루어지면 공산주의로 통일할 겁니까? 예. 우리 민족끼리 통일만 하면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 됩니다. 그죠? 예. 지금도 우리나라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 통일되면은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 될 겁니다. 규모의 경제로 봐서도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통일하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이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갑시다. 네. 평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산주의로 통일하자고 얘기 안 했어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나가요. 네, 아무튼 선생님 새벽에 항상 이렇게 소성리 다니시느라 새벽 찬바람이 원래 사실 가장 해롭지 않습니까? 늘 찬바람 맞고 다니시느라고 감기가 잦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욱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아이들 데리고 합천에 갔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합천에 가기 전에 왜 평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농원 사무실에서 1시간 교육을 하고 이제 합천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득 합천에서 만난 그 원폭 피해자 합천지부 심진태 지부장님 오늘 학생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1943년에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하셨습니다. 2살이셨지요. 근데 오늘 심진태 그 지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한정수님이라고 한우 2세 이제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1945년에 전쟁이 끝났지만 자신들에게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1945년이 해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은 해방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원폭 피해자분들과 원폭 피해 후손들이 죽어야지만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죽어야지만 해방이 되는 것이라고 아주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만나뵀던 원폭 피해자 후손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속에서는 여전히 피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1945년에 그 전쟁은 결코 끝난 전쟁이 아니고 총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 체제 아래에서 결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지만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그 나를 위해서 자신들은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죽는 힘을 다해서 희생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그분이 다 듣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쟁의 참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전쟁의 참화를 너희들이 얻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북한과는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고 적대 정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저 마음이 과연 평화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새 가셨네요. 아무튼 저도 처음에 사드 반대 투쟁한다고 했을 때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갔을 때 나이 드신 분들께서 오셔서 막 혼을 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아냐고 그 전쟁의 참화를 아냐고 전쟁의 참화도 모르면서 어떻게 북한과 친해지자고 얘기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갖다 준 저 사드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전쟁이 그렇게 참혹한 거를 온몸으로 겪으셨으며 우리 같은 아니면 젊은이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전쟁 무기 여기에 갖다 놓는 거 반대하셔야 되고 평화를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2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저는 단연코 저의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무고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과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가 인류의 양심으로 인류의 지성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류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생각을 해봤거든요. 조금 흥분했습니다. 아까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강현욱 교무님 오랜만에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게 자꾸 떨려요. 진짜는 더 떨려요. 저는 저번에도 우리 제 발언할 때 꼭 이렇게 지나가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왜냐면은 저런 분들은 항상 그런 것만 배우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분법적인 세계. 나 아니면 아군 아니면 적군. 생존 아니면은 죽음.
전쟁 아니면은 평화. 그 세계가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충분히 얼마만큼 다양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말 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각박하게 두려움에 떨면서 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 혹은 침탈하지 않을까라고 딱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분도 전쟁은 안 겪어보실 세대 같은데 70세가 안 돼 보이시거든요. 저분도 어떻게 보면은 들어서 아는 얘기죠. 들어서 아는 얘기. 딱 자기 세계 안에서 그분들 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 얘기지 실제로 겪어보실 세대는 아니세요. 근데 실제로 이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 실제로 겪어서 봤던 분들은 지금 소속리에 있는 할머니 분들이죠. 실제로 어릴 때라도 겪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이후에 그걸 겪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객관적인 사료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본 세대들이 어쩌면은 그 당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참혹하고 잔인한지 그걸 온몸으로 느끼지는 못해도 그걸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 투쟁에서 원래 오늘 할 얘기 했던 게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 사투쟁을 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 정말 크게 느낀 게 하나였어요. 투쟁 현장에서 자극을 끊임없이 받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다. 딱 눈앞에서 벌어지는 눈앞의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딱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딱 그 상황만.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만드는 더 본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싸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손발일 뿐인데 본질을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자극이 세면 셀수록 당연히 그 자극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이거 인간이면은, 동물이면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서 잠깐 멈추고 시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한 번 더 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 차원의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투쟁 현장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자극 속에서 좀 더 그 자극에서 잠시 쉬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점이 어디인가를 가끔 고개 들어서 잠시 한 호흡 쉬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거리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부처를 이룬다, 불도를 이룬다, 굉장히 형이상학자이고 뭔가 성인과 나는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성인으로 가는 길은 수행을 해야 된다. 신앙과 수행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산하는 것과 같다. 등산할 때 등산하는 방법에 끝까지 정상까지 안 지치고 가는 방법은 어딘지 목표점만 정확하게 인지해 놓고 그냥 눈앞에 내 한 걸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딱 눈앞에 1m만 바라보고 뚝뚝뚝뚝 걸어갑니다. 계속 정상만 고개 들고서 이렇게 가면은 금방 지쳐서 못 갑니다. 왜냐면 아무리 걸어도 다가오지 않거든요. 내 걸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발밑 바라보면서 가다가 가끔씩 길이 내가 잘 왔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도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불교 안에서 스승님과 제자, 여러 역사 속에서 스승님이 제자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평화를 이루는 길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거.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의 평화적 그 이상이 있잖아요. 단계가 있고. 당장 사드를 아까 우리 8개월, 80년 했지만 당장 내일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앞에 미군들은 다가오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들과 드자비질하고 아침마다 일주일 2번 하고 눈앞에 미군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내일 분명히 또 사드가 나가지 않는 이상 내일 지나가는 것을 또 보고 나는 끌려 나올 텐데 그 자극에만 집중을 하면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가끔 고개 들어서 볼 필요가, 고개 들어서 우리가 잠시 쉬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낮추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발 딛고 있는 데서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 집중하자. 고개 들어서. 저는 그것이 똑같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문제가 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는 길 자체가 우리가 부처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낙원세계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길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길을 가는 방법이 같은 거죠. 지난 화요일에 지금 현재 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이 올해 그 본회의에서 금요일 어제 그제였죠. 본회의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지금 노숙농성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노숙농성을 이제 더 연장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보건의료노조가 현재 28명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19 때 모든 우리나라의 그 지역 병원, 국립병원, 지역의료원 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상을 전부 다 코로나19 환자들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다른 과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그 코로나19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막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금이 점점 사라지고 의사들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약제비도 현재 미리 못 대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빌려서 약제를 끌어다 쓰고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3천억이 넘는 빚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내에서 아무 해결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 지역 의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이 걸린다 라고 했는데 불과 지원을 6개월밖에 해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보건의료 이제 당사자들이, 노조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거 진짜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덕분입니다. 이 소화해가면서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라고 세워주고 희생하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해주지 않은 거.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토사구팽 당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빡이 치더라고요. 이 사드 문제를 당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빡이 쳤는데,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쩌면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했지만은 정작 그것을 희생한 사람들,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일반 개개인들, 그리고 의료진들까지 사실 그에 대한 보상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개인 빚은 점점 더 불어나서 그때 당시 불어났고 폐업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영웅이라고 지켜왔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 탓만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던 탓이 있는데, 이번에 2024년 예산을 98%를 깎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다고. 네, 거의 98%를 깎았다. 근데 이게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이 보상 예산이었나? 이거를 이런 팬데믹 상황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운영 예산이라든지 보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98%를 깎았대요. 그럼 이 3,200억 원은 그대로 이 사람들 각자 병원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의료 이번에 예산이 198억 원인가 밖에 안 돼요. 98%를 깎아왔고. 근데 그 보건의료 노조 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당연한 것은 하지 않고 도대체 당연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진실을 어떻게 보면은 밝혀야 될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단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생초 편지를 쓴 황대건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황대건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그때 누군가가 도대체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수행이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황대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행이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을 다시 익숙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수행이다. 근데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 자신들 이익 세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해온 역사가 너무나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너무도 아프고 힘들지만은 수행의 과정처럼 우리가 힘겹지만은 결국 겪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 경로를 밟아가야, 수행자와 같이 밟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건 그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지지난주에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저도 그때 분노 챌린지 해서 이 스마트워치에서 했으면은 지금 우리 정포하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에 쑥 내려갔던 때가 있었어요. 기사 하나를 보고. 뭐였냐면은 전두환의 유해를 아직까지 묻을 때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몰래 파주에다가 그 장지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유해가 전두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팔려고 했던 사람이 안 팔았다는,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명확하구나, 대중들은. 근데 사실 30년 전만 해도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박정희가 저렇게 생가를 떡하니 성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전두환을 영웅처럼 떠받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가서 정말 천수를 누리봤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했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2년 동안,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땅덩어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장지를 찾을 수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장지가 알려지면은 그동안에 자신이 워낙 해코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혹시나 그 장지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장지도 몰래 마련을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사는데, 우리는 그 사과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잘 산 줄 알았는데 참 그 생을 참 두렵게 살았겠구나, 좁은 세계에서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태한대 형사님이나 역대 스승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세계에는 당대에 지은 것은 당대에 다 받고 갈 것이다. 예전에는 당대에 지은 것을 그 당대에 못 받고 아주 오랜 후에 다른 방법으로 받거나 했지만은 이 세계는 그러지 않는다. 더 이상 앞으로의 시대. 그것을 인과가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과가 빨라진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인과의 주체가 어떠한 절대적인 누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그 인과, 내가 지으면은 그것을 받는 그 주체가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인과를 짓는 사람의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을 우리 손으로 빠르게 우리가 그 과를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그 주체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박수. 이 사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태원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빨리 그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길러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고 소성리가 그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그 길을 조금 더 우리가 능력을 더 키워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무님 감사합니다.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또 오늘 아침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이들이 아까 마실 때 그랬어요. 그 한우 2세 이끌고 계시는 한정 선생님께 그랬어요. 아이들이 울먹이면서 그랬어요.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데 이제까지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무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식하는 우리의 지혜가 높아지고 세상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꼭 알아나가는 우리의 지혜를 높이는 자리가 바로 이 사드 반대투쟁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함께했던 멋진 청년들 이 자리에 한번 데리고 와서 제가 인사시키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
인천 응원과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대학 생활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사드 반대 투쟁 그리고 평화를 외치는 이 김천 광장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정진석 가수님. 네,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진성 씨 감사합니다. 책이 잃어버린 기억의 현장, 그 국외 독립운동 사진전이라는 책, 박근홍 선생 네, 책이 안에 사진과 내용이 좋네요. 꼭 챙겨 가셔서 보시고, 2024년 임진년이에요? 사드철의 성주대책위원회에서 달력을 우리 김천 시민들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희망과 평화가 가득 찬 2024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자신들의 핵을 한반도에까지 확장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필요하십니까? 그 확장 억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소속리 사드입니다. 사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더 큰 힘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 전쟁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참혹한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핵은 안 된다, 사드는 안 된다, 동맹을 해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찬 구호를 외치며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 제 917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에 살자. 힘을 반대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평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